자, 이번에는 22번째 최척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척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신사고 교재에 들어있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구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공부를 했었던 이러한 작품입니다. 특히 1학년 때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는 2학년 때도 우리가 보던 작품이고 모의고사를 특히 또 공부하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했었던 작품이라서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습니다. 내용도 보면은 우리 예전에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뭐 역시 똑같이 자 고전소설인데 얘는 한문으로 이루어졌죠. 한문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소설이고 거기다 군담 소설이라는 측면. 자, 군담 소설이고 특히 뭐 이거는 영웅적인 이러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영웅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랑 이야기라서 애정 소설로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1학년 때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우연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 자체로 우연적인 이런 특징을 갖다 지니게 되고, 자,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들 그리고 전쟁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 또 있었던 이러한 전쟁, 그러니까 뭐 전쟁 속에서 진짜 이러한 인물들이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그 전쟁이라는 것이 또 우리나라에 일었었던 얘기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발발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불교적인 색채가 또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갖다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고, 시간적 배경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쟁이라는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참 요거 드디어 이제 배경 자체가 우리나라 바로 조선을 갖다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선이라는 곳에서 끝나지 않고 중국, 그 다음에 또 일본, 거기다가 이 둘이 만나는 것이 또 베트남 해서 이러한 굉장히 방대한 이러한 공간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또한 주제는 이상가족의 고통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글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최척과 아내와의 둘의 이러한 헤어짐을 갖다 바탕으로, 그리고 또 나중에 다시 또 만나서, 그죠? 그러면서 또 헤어졌다가 다시 또 만나고 하는 이러한 이상가족의 고통, 그리고 또 가족 A에 대한 이러한 재회를 측면, 그죠? 그래서 이상가족의 고통과 가족 L을 통한 재회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인 면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특징이면은 처음 만나죠. 자, 그렇지만 둘은 이별합니다. 하지만 또 뭐하고 돼요? 다시 재회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이 글에서 다시 한번 좀 이런 얘기를 좀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자, 처음에 바로 누구하고 누구, 자, 이 글에 있어서 만나는 인물이 최척, 그 다음에 오경. 최척과 오경이 이제 둘이서 만남을 갖다 이루게 되죠. 자, 그래서 만나서 약혼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죠? 자, 둘이 약혼을 하고요. 하지만 약혼을 하지만 또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로 인해서 의병으로 최척이 참여하게 되죠. 그죠? 최척이 의병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다시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는 오경이 마지막 끝까지 버팁니다. 자, 이 최척을 만나겠다고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최척과 다시 만나서 이제 재회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회에 대한 측면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 결혼하고 나서 또 뭐가 벌어집니까? 바로 또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유재란으로 이번에 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또 가족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이러한 또 역시 이별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최총과 오경이 어디에서? 안남에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흩어지지만 둘의 이러한 재회. 이번에는
안남에서 제외를 하고요. 자, 제외한 다음에 이제 최척이랑이라는 그 오경 같이 이제는 다시 이제 잘 살고 있다가 그리고 둘째 아들까지 낳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최척이 명나라 군사로 다시 출전합니다. 그죠? 여기서 최척이 명나라 군사로 출전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포로로 잡혀서 이제 큰아들 몽선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으로 탈출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오경도 이제 둘째 아들 몽선과 몽선의 아내 바로 이랑 함께 조선으로 다시 와서, 그래서 조선에서 모두 다시 해고하는, 그죠? 조선에서 모두 해고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최척과 오경의 만남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별 제외가 반복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청의 이러한 그 줄거리적인 측면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여기서 또 한번 본다면 중요한 측면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오경이에요. 오경이라는 인물인데, 이 오경이라는 인물 자체가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전쟁 동안에 또 역시 혼자서 이제는 그 일본까지 갔다가, 그리고 또 안남에서 다시 최척을 만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또 다시 이제는 조선으로 돌아오는 데도 있어서 자신의 아들과 그 다음 며느리까지 이끌고 그리고서 돌아오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당시 여성들의 선망인 이러한 그 진취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여성의 면모를 보여주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얘기했듯이 이글 같은 경우에는 최청의 의병으로 참여했었던 뭐가 있었어요? 아까 임진왜란, 여기서는 그 다음에 가족이 흩어지는 정유재란. 자, 이런 것들 실제 이러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실제 이러한 그 전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이게 자체가 아까 사실적인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의 배경 자체가, 자, 보게 되면은, 자, 특별한 모습을 또 하나 본다면,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요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을 본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면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또 안남, 베트남이고까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작품 배경이 방대하다는 측면. 그죠? 그래서 작품의 배경이 방대하다라고 하는 측면,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리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쨌든 최척과 오경의 이러한 재회 과정을 갖다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여러분 134페이지의 작품 미리 보기 쪽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임진왜란과 그리고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청간의 이러한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던 시대를 바탕으로 나왔답니다. 주인공들의 헤어짐하고 재회를 그리고 있고요. 전쟁 상황이 일반 백성들의 현실적 삶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선, 일본, 중국, 그리고 또 만주 이런 것들 연결해서 최척과 오경, 그 다음에 몽선, 몽석, 그리고 또 홍도의 이별, 재회 구성이 돋보이는 아주 큰 작품이다라고 했네요.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최척과 오경이 처음 만나는 장면, 자, 그 장면을 갖다 바탕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으로 전개를 시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1학년 교재에도 나와 있었던 그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처음 얘기합니다. 경자년, 자, 1600년대 늦봄이랍니다. 최척은 주우와 함께
함께 배를 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차를 팔다가 마침내 안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좀 지워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로 누구? 최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는데요. 최척은 누구와 함께요? 바로 주우라는 사람과 함께. 주우는 최척의 친구입니다. 친구이면서 따져오면은 주우가, 최척이가 사실은 먼저 번에 이런 조력자가 있었는데 그 조력자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최척은 주우라는 친구와 함께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 있었고 그러면서 자신의 의한 조력자를 따라왔으나 그 조력자가 또 죽고 나서 본인이 방황하던 시기에 친구가 자신을 또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우는 최척에게 있어서 조력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와 함께 돌아다니는데요. 어디 갔습니까? 차를 팔다가 안남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안남, 여기는 지금으로 치면 베트남, 바로 여기입니다. 자, 아까 우리 안남에서 뭐 했어요? 아내와 만나게 됐었죠. 그죠? 자, 그 모습 생각해 볼게요. 이때 일본의 상선 10여 척도 강어기에 정박해 10여 일을 함께 머물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일본의 딜한테 일본 어선 10여 척 같이 지금 현재 이들도 안남에 머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러면 뭔가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일본 어선에 바로 누가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오경이 있겠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헤어질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굉장히 그 소설상 뭔가 둘이 만날 것 같으면서도 일부러 헤어지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글 같은 경우는 만남과 이별과 그 다음에 또 재회, 또 이별과 재회 이를 갖다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둘이 만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시 볼까요? 떠보겠습니다. 날짜는 4월 보름 됐대요. 뭐 여러 가지 뒤에 나오는데 자연적인 것이 뭐 하늘은 구름 한 적 없고 비달결은 같고 그다음 바람이 뭐 잔잔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자체는 자연적 배경을 갖다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자연적 배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창하고 굉장히 잔잔하고 그러면서 아주 조용한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조용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는데 뱃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고 물새만이 간간히 울고 있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뭘 느낄까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인물은 바로 고독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 배 안에서 연부라는 소리가 은은히 울려왔답니다.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대요. 그죠? 자, 그러면서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했대요. 즉시 피리를 꺼내서 곡을 갖다 불렀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맺힌 회한을 풀었답니다. 자, 그러면 때마침 바다와 하늘은 고요하고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애절한 가락과 그윽한 느낌이 피리 소리를 뒤섞이어서 맑게 퍼져나갔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자연적이나 조용한 배경 속에서 인물은 뭘 느껴?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꼈고 이로 인해서 오경이라고 하는 인물, 자, 일본 배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럼 오경이라는 인물이 먼저 뭐 했습니까? 시를 갖다가 이렇게 읊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본다면 시를 이렇게 읊고 나서 그랬더니 바로 위에 나오는 이러한 최척이라는 인물이 뭐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척은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적 배경에 의해서 이런 시를 읊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를 읊어서 다시 피리를 불게 되는 측면. 그죠? 그렇다면 거꾸로 피리를 분 이유는 시를 갖다 들었더니 구슬프고 처량해져서. 그죠? 처량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시를 읊게 된 것은 역시 무엇 때문에? 네, 이러한 조용한 분위기, 자연적인 이러한 분위기, 나도 모르게 못다고 했어요. 거기 자체에 구슬픈 마음이 역시 들었대요. 처량하게 느껴졌대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시를 읊게 되는, 시를 읊었을 때 그 모습이 구슬프고 찬양하다 보군요. 어쨌든 시를 읊게 된 것도 딱 어떻겠어요?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적 배경이 하는 역할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인물들의 심리를 갖다가 고독감과 외로움을 만들어주게 된 것이고, 이 둘을 어찌 보면은 다시 만나게 만드는 하나의 배경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좀 더 가볼까요? 이에 수많은 이러한 뱃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깹니다. 자, 그러면서 처연하게 앉아 피리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아무래도 그 피리 소리에 얼마나 이러한 구슬픔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격분해서 머리가 고추선 사람도 피리 소리에 분이 가라앉을 정도였다. 그 정도를 처량하게 들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배 안에서 조선 말로 칠원절구의 시를 읊게 되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피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피리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오경이 다시 어떻습니까? 시를 또 다른 시를 읊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읊는 시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말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자, 거기 왕자진의 이러한 피리 소리에 달마저 떨어지려 하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만 서더라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를 읊는 소리는 처절하여 마치 원망한 듯 호소한 듯 했다. 네, 시 내용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시에 뭐가 있답니까?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두 번째 외쳤던 시 속에는 원망, 그죠? 원망과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호소하려는데, 여기서 말하는 호소, 뭐겠어요? 자신의 이러한 신세, 한탄, 신세를 한탄하는 바로 저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겠구나 라고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왜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일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죠? 그런 의미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 안 좋은, 시를 읊는 소리는 처절하고 원망한 듯했다. 그래서 길게 한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놀랬습니다. 그래서 피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주가 물어봅니다.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어? 그랬더니 막 갑자기 최첨은 눈물 흘립니다. 왜? 들어보니까 자신의 오경에 이러한 함께 했었던 이러한 시, 자신의 오경에 이러한 목소리,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 배 안에 들려있던 시고, 내가 스스로 지은 것이다. 평생 저 시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시를 읊는 소리마저 내 안의 목소리가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절로 슬퍼졌다. 혹시 저 안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포로 잡혀간 일을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는 자, 비탄에 젖지 않은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두홍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두홍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배 안에 사람들과 두홍이라는 사람이 최창금이 알듣고서는 그러면서 의기를 뜨고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분연히 일어나 말하고 있습니다. 두홍은 굉장히 흥분을 잘하는 이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가서 알아보겠소 라고 하면서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하려 했더니 깊은 밤에 시끄럽게 굴면 많은 사람이 동요할까 두렵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보아도 늦지 않을 걸세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볼까요? 우리 두홍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두홍이라는 사람은 흥분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의기가 있다는 걸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친구 바로 누구 있었습니까? 지금 친구 아까 주우라는 인물, 미안합니다. 주우라는 인물은 굉장히 어때요? 차분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차분하면서도 뭔가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주우처럼 흥분해서 막 하게 되면은 될 일도 안 되는 법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모든 것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우의 성격 자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뭐랄까요? 섬세하다? 섬세하다든지 혹은 아니면은 굉장히 차분한 이러한 성격인 것 같다 라고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홍과 주우는 서로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 이 둘의 성격 자체를 갖다 이렇게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둘은 지금 현재 성격을 이 사람의 지금 행동이나 혹은 아니면은 이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이는 바로 성격을 간접제시다. 그죠? 성격을 갖다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이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자, 주위 사람들이 그럽시다 라고 하면서 자, 이제 아침이 됐어요. 일본 배에 막 뛰어갑니다. 어젯밤 시를 읊은 사람 누굽니까? 좋은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막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오경도 놀랬어요.
뭔가 이 어젯밤 들린 게 피리 소리가 조선의 목조인 것 같아서 자기가 평소 이 남편과 읊었던 시를 읊었대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사람 목소리 들리니까 어우 놀래서 뛰어갔더니 최척이에요 최척이. 세상에 두 사람 서로 마주보고는 놀라서 소리 지르고 끌어안고 그러고서 막 울고불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눈물이 닿아져 피가 흘렀다 라고 얘기까지 했네요. 그죠? 그래서 뱃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구인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부부랍니다. 어휴 깜짝 놀랐네요. 이사하고 기이한 일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고요. 산속에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네. 그러면서 그때 아버님과 장모님 어떻게 되었냐? 그랬더니 오경이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에 오르는데 정신이 없어서 서로 잃어버리게 되었다. 두 분의 안위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둘이 붙들고 슬퍼합니다. 주변 사람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자, 주우는요. 돈우를 만나 백금 세 덩이를 주고 돈우는 누구냐면은 바로 오경이를 갖다 도와주던 자 여기다 한번 체크해볼까요? 자 돈우 이 사람은 오경을 갖다 위에서 도와주던 바로 주력자입니다. 자 이는 돈우는 오경의 주력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자 일부러 백금을 주고 오경을 사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돈우가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4년 됐다. 그리고 단정하고 고운 마음씨 사랑하여 친 자식처럼 생각해왔다. 침식을 함께 하는 등 잠시도 떨어진 적이 없지만 지금까지 그가 아낙네인 것은 몰랐다. 여러분 아낙네인 것을 몰랐답니다. 오경은요 남장을 하면서 이렇게 남장을 하면서 남자인 행세를 했다는 측면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아무래도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고 본인은 홀로 됐고 본인이 여인으로 행세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또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부러 남장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오늘 일을 직접 겪어보니까 천지신명도 오히려 감동한 일인 것 같다. 비록 어리석고 무디긴 하지만 진실로 목석은 아니다. 어떻게 그를 팔아먹을 수 있겠냐 라면서 바로 속에서 오히려 은자 10량을 주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4년을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니까 슬픈 마음에 가슴이 저리긴 한다. 그래서 온갖 고생 끝에 살아남아서 어쨌든 배우자를 다시 만났으니까 이것은 얼마나 기이한 일이냐. 이 세상에는 없었던 일일 것이고 내가 그대를 막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날 미워할 것이고 그래서 잘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돈우도 이렇게 보내주는 이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여러분 이 부분 워낙 많이 보셨죠? 그죠? 자 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여러분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137페이지에 있는 부분 가겠습니다. 더해 읽기 부분인데요. 줄거리 부분 볼까요? 남원에 살았던 최척, 오경. 자, 마다들 몽석이 있는데 정유재가 일어나면서 뿔뿔이 흩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앞부분인 것 같아요. 오경은 돈우라는 외병에게 붙잡혀 일본 갔다. 돈우 아까 얘기했습니다. 조력자. 그렇다면은 돈우와 함께하는 오경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죠? 자, 돈우 늙은 일본 병사랍니다. 부처에 대한 이란 신앙심이 깊어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처 나왔습니다. 아까 불교신앙이라는 측면이 얘기했었죠. 불교 사상. 전쟁에 배를 타고 다니며 장사하는 거 생업으로 삼습니다. 노를 잘 지었대요. 그래서 외장 소서행장이 이렇게 우두머리로 삼아서 뱃사공 우두머리 삼아서 조선에 왔답니다. 자, 영리한 오경을 사랑하고요. 도망치지 않도록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많이 줬대요. 자, 그때도 여자인 줄 몰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남장 행세를 했다. 남장을 했고 남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고. 이 자체는 전쟁에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도누는 영리한 오경을 사랑했다 라는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미 삶의 뜻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 번 오경은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갖다가 구해줬대요. 그런데 참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자 꿈에 장육불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만복사의 부처다. 뒤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여러분 그 좋은 일은 바로 뭡니까? 지금 바로 이 장면이죠. 서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넌 죽지 마라 했더니 꿈에서 깨서 희망을 갖게 됐답니다. 오히려 잘 먹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나고야로 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돈우의 아내도 있고 딸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자인 체 하면서 거짓으로 이야기했다 합니다. 어떻게? 난 약골이다. 그래서 조선에 있을 때도 여성이 하던 일을 했었다 라고 하니까 돈우가 오경을 불쌍히 여기서 더 잘 보살펴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사우라는 이름도 지어줬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맨 마지막 보면은 사우역 잘 가시게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거기에 이제 최척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최척은 바로 소흥부에 살고 있는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자체에서 바로 주우라고 하는 친구가 조력자, 그리고 또 주우를 만나게 된 또 다른 바로 조력자가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바로 저 여유문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최척은 조력자가 한 명이 아니라 바로 여유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러한 조력자까지 해서 열분이 먼저 1번이니까 주는 2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들어가 봅니다. 누이 동생하고 최척을 맺어주려고 했대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저는 온 집안이 맺어에게 변을 당해 아버지와 아내의 생사를 모른다. 죽을 때까지 상복을 벗을 수는 이렇게 있을는지 모르겠다. 편안하게 어떻게 아내를 얻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아내의 생사도 모르는데 아내를 또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죠? 최척의 이러한 오경에 대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네요. 자, 그리고 결혼 얘기 다시는 여유문 꺼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여유문은 겨울에 죽습니다. 그리고 최척은요, 강호를 도로 떠들면서 명승지를 유람했대요. 의탁할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뭐 했느냐, 이 사람이 밑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런 말 합니다. 최척은 뭐 해섬도사 왕용이라는 사람에 대해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청성사이라는 곳에 은과하면서 그 사람이 금년단을 만들고, 그러면서 신비한 재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뭐가 신선이 되는 법을 배우려고 거길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누구? 주라는 사람, 아까 얘기했어요? 바로 조력자 친구입니다. 주가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경전과 역사서도 많이 읽고 모르는 게 없는 그런 친구랍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상선이 돼서 이제는 그 뭐 여기저기 같이 다니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밑에 끝에 네 번째 줄에 얘기합니다. 볼까요? 여보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누군들 오래 살고 싶지 않겠는가? 그렇겠죠. 그런데 고금처나 통틀어서 본들 어찌 그런 이가 있는가?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 된다고 한약이나 먹고 굶주림을 견디며 스스로 괴롭히면서 산 귀신과 그리고 이웃이 되려 하는가? 자네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배 타고 오나라와 멀나라 오가면서 비단과 차를 팔면서 남은 생일을 즐기는 건 어떠한가? 라면서 자, 오히려 지금 현재 다시 이를 살리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신선이 된다고 또 뭐 돌아다녀봤자 아무것도 얻을 건 없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의 친구를 갖다 다시 보듬어 주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라는 인물도 그래서 최척이라기는 바로 이러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죠. 네. 지금 보시면 우리 앞부분, 뒷부분 모두 다 교과서에서 이거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이 부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최척이 나중에 다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몽석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거기서 몽석과 만나고 그리고 이들이 도망치는 장면,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 장면에서 보면 몽선의 바로 아내, 그 아내 아버지가 또 역시 거기서 아버지를 전쟁에서 만나서 조선으로 같이 셋이 돌아오는 장면, 이 장면이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이런 아내 오경과 몽선, 그리고 몽선의 아내와 이 셋이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 과정들이 오히려 요즘은 그런 과정들이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부분, 이 부분은 워낙에 많이 여러분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나중에 한 번 더 시간 되시면 한번 저희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역시 또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